처리된 오염수라고는 하지만 저부터도 사실 소금이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되긴 합니다. 이럴 때는 과학적 진실이 필요하죠.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. 자, 홍 기자, 소금값 급등이 사재기 때문입니까? 네,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.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. 우선 생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. 올해 4월과 5월 비가 온 날이 유난히 많았던 탓인데요. 이 천일염 최대 생산지인 목포 지역 강수일수를 보면 지난해 8일이었는데 올해는 22일로 3배 가까이 됩니다. 예, 여기에 일부 사재기 현상도 있었다는 거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장마철을 앞두면 산지에서 출하량부터 조절합니다. 또 근본적으로는 최근 몇 년 사이 이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으로 전환한 염전이 늘어서 생산 면적 자체도 감소했습니다. 여기에 최근 사재기 수요까지 더해져서 소금 품귀 현상이 심해진 겁니다. 특히 지난달 민주당 서울시당이 각 지역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현수막을 내걸도록 하면서 이 밥상 소금이 걱정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포함시켰는데요. 그러면서 일부에서 불안감이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. 어쨌든 소금은 바닷물로 만드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. 정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? 네, 정부 설명은 이렇습니다. 지난 2011년 원전 사고 당시에도 천일염 방사능 검사를 200여 차례 했지만 그때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데요. 이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앞으로 생산할 천일염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.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일본이 진짜로 방류를 하고 난 뒤에도 괜찮을까 하는 점 아니겠습니까? 네, 우선 이 세슘과 스트론튬, 플루토늄 같은 방사성 물질들은 알프스라고 부르는 방사능 물질 제거 장치를 통해서 모두 걸러집니다. 이 문제가 되는 건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인데요. 전문가들은 이 삼중수소 역시 방류구에서 2-3km만 떨어져도 빗물에 섞여 있는 수준으로 농도가 낮아진다고 설명합니다. 예. 또 이 삼중수소 자체가 화학적으로 이 물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만드는 천일염에는 남아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.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삼중수소만 남아있고 나머지 방사성 동위원소들은 다 걸러내게 됩니다. 일반 물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천일염을 만드는 과정에서 물을 갖다 증발시키면 삼중수소 수도 같이 증발하게 돼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천일염에는 삼중수소 영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. 정범진 교수의 말이 맞다면 소금이 위험하다는 건 완전한 괴담이라고 봐야겠군요. 그런데 정부 설명이 좀 우물쭈물한다는 느낌 때문인지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지난 4월에는 멍게 풍년이었는데 이 후쿠시마산 멍게가 팔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멍게 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. 앞으로도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때마다 이런 소란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몇 군데 검사 포인트를 정해놓고 정기 검사 결과를 국민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군요. 예,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.